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첫날인 오늘 전국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무역 흑자가 74억 4천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해수욕장이 오늘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열어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자 야당이 원인 무효를 주장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서 법안 처리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회에서 이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나라당은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정을 거부하자 오늘 오후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오후 3시 30분쯤 한나라당 의원 8명만 참석한 상황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곧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습니다. 조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에게 1시간 30분 이상 개의 요청을 했지만 상임위를 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재윤 민주당 간사는 법안 기습 상정은 의회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난했고 우재창 원내대변인은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도 간사 간 의사일정 협의가 없었던 점을 들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의제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를 해야 되고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위원장이 그 의안으로 올려야 되는 것이고 하는 그런 후속 조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생략한 채로 물리력으로 그냥 방맹이 자꾸 두들겼다 그래서 그것이 회의가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환노위 기습 상정 사건은 의회 폭거이자 사육간 강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동계를 법 개정 논의에 참여시킬지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인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법안 상정을 강행해 법안의 합의 처리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이재기입니다.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비정규직 해고가 속출함에 따라 정부가 전직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희진 기자입니다. 현행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2년 제한 규정이 처음 적용된 오늘 예상대로 계약기간 2년이 도래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해고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배력을 갖고 있는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해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양상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유통업체는 오늘 기간제 근로자 10명을 계약 해지한 데 이어 앞으로 2년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240여 명도 계약 해지 후 다른 비정규직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원의 모 국립연구기관 역시 비정규직 4명을 계약 해지했고 앞으로도 법 개정 등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130명 전원을 계약 해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충남 아산의 모 대학이 4명, 경기 이천의 한 위락시설이 10명을 계약 해지했고 경남 양산의 모 제조업체는 이달 중 비정규직 2명을 계약 해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처럼 비정규직 계약 해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자 정부는 정치권에 거듭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속적인 추가 실직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치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직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전직 지원을 위한 비정규직 실직 근로자 상담 창구를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설치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또 실업급여와 생계비 대부 등을 활용해 실직 비정규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꾀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희진입니다. 지난달 무역 흑자가 74억 4천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무역 흑자도 216억 달러에 달해서 종전 최고치인 지난 1998년 상반기 199억 달러 흑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오늘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330억 달러, 수입은 256억 달러로 월간 7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토머스 번 무디스 싱가포르 부사장은 오늘 서울에서 개최된 OECD 국제재정포럼에 참석해서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재정 지출을 했으나 국가 부채 상승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번 부사장은 이어서 한국의 경우 금융과 사회 간접 자본 분야에서의 선제적 개입이 급속한 경기 하락을 막았다면서 한국은 전형적인 A- 등급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노후 건강을 책임진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오늘로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요양보호사 난립 등 해결돼야 할 문제점도 많습니다. 이동직 기자입니다. 서울 금천구에 사는 88살 정경환 할아버지는 지난 2월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딸 정모 씨에게는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아버지를 24시간 돌보는 일이 여간 힘겨운 게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정 할아버지는 노인 요양 서비스 2급 판정을 받고 재가 서비스 대상자가 돼 요양보호사의 보살핌을 받게 됐습니다. 청소도 해드리고요. 빨래도 해드리고 죽을 끓여드리기도 하고요. 말동무도 해드리고 같이 산책도 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일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호사의 극진한 돌봄 속에 할아버지는 이제 가벼운 산책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또 치매 증상이 나타나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85살 정옥희 할머니. 당시 할머니는 공격적인 성향과 수집증 등에 시달려 시설을 찾았지만 이제는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증세가 호전됐습니다. 잔병이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머리가 시원하고 참 좋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를 갖다 지상천국이라 그래요. 복지부가 최근 노인요양보험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하는 등 제도는 시행 1년 만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난립과 자격증 남발, 장기 요양시설의 지역적 편중 등 풀어야 할 문제점도 적지 않게 불거졌습니다. 시행 1년을 맞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정부의 공헌대로 명실상부한 제5의 사회보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이동직입니다. 부산 해운대와 강릉 경포대 등 전국의 주요 해수욕장이 오늘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피서객들은 바닷가에서 성큼 다가온 여름을 만끽했습니다. 부산 CBS 김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경주마 9마리가 은빛 모래를 날리며 시원한 레이스를 펼칩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뜻밖의 장관에 피서객들은 눈길을 빼앗기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어제까지 잔뜩 찌푸렸던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개었고 선선한 바닷바람은 더위를 날려버리기에 충분합니다. 되게 날씨도 어제는 비 왔는데 오늘 햇빛도 좋고 파도도 적당히 윈드서핑 동호인들이 돛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파도와 혼연일체가 돼 또 다른 즐거움을 줍니다. 날씬한 미녀들은 비키니 차림으로 일광욕을 즐기고 젊은 혈기가 가득한 청년들은 바다를 보자마자 뛰어들어 물놀이를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여기 부산 처음이에요. 캐나다에서 이렇게 여행 왔는데 너무 따뜻하고 이제 물도 시원하고 좋네요. 30년 만에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막루대는 바다 곳곳에 자리를 잡았고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를 보호해주는 비타민 샤워기도 벌써 인기입니다. 이곳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해 광안리, 송도, 다대포 등 부산 지역 주요 해수욕장들이 오늘부터 문을 열고 본격적인 손님 맞이에 나섭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음악 분수가 55m의 물줄기를 내뿜는 분수쇼를 선보여 피서객들을 사로잡습니다. 동해안 지역 해수욕장들도 손님 맞이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 문을 여는 강릉 경포 해수욕장에는 바다 위 물놀이 시설인 아쿠아 에어랜드가 들어섰고 속초 해수욕장에는 24시간 카메라가 설치돼 인터넷으로 물놀이 광경을 실시간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성 화진포 해수욕장과 양양 낙산 해수욕장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오는 10일 문을 열고 피서객 몰이에 나섭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남북 당국자 간 접촉이 내일 오전 10시 개성공단 내의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열립니다. 지난 4월 이후 네 번째인 이번 접촉에서 남북은 장기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 문제와 토지 임대료, 근로자 임금 등 관련 현안을 놓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측의 유 씨의 조기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 우리 측 대표단은 이번에도 유 씨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정부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음란물에 노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이유로 이 모든 PC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국민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한다면서 반박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네티즌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중국 정부는 모든 PC에 감시 프로그램인 그린댐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국민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한다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每3分钟截一次屏，而且能够保存你的所有的上网信息、聊天的信息，这是非常可怕的。 중국 정부는 유해물을 차단해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게 명분이지만 전 세계는 중국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153명을 태운 예멘 국영항공사 여객기가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코모로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 강풍이 몰아치면서 여객기와의 교신이 끊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وبطبيعة الحال كان أيضا البحر هائج. من ناحية أخرى تم تشكيل لجنة عليا للمتابعة. 대부분의 승객들은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사고 해역에서 14살 생존자 1명이 구조됐고 시신 5구가 발견되는 등 수색 구조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지 12주년을 맞아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공식 기념행사로 빅토리아 하버의 컨벤션 센터에서는 중국 국기와 홍콩을 상징하는 깃발이 함께 개양됐습니다. 홍콩 곳곳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단체, 그리고 홍콩의 독자성을 앞세우는 단체의 대규모 거리 행진도 이어졌습니다. 이라크가 지난 1972년 석유산업 국유화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유전개발 국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유전개발 대가를 둘러싼 이라크 정부와 석유 기업 간의 의견 차이로 입찰 대상 8곳 중 1곳만 낙찰됐습니다. 세계 3위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이라크는 하루 원유 생산량을 현재 240만 배럴에서 400만 배럴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이번 입찰을 진행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와 남부지방은 차차 흐려져서 오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5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 22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3.8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